상품 알고 보면 실전 투자가 쉬워진다. 자, 오늘은 채권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문제 다뤄드릴 거고요. 채권 선물의 롱숏 전략, 기본적인 이해와 또 실전 투자 방법 샅샅이 파헤쳐드릴게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 대여버게인 2005 파생 상품 전략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데일리 TV가 야심차게 선보이고 있는 대여버게인 2005 시간입니다. 자, 2005년도는 전년 주식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50% 이상의 수익이 났던 해였습니다. 2005년도에 멋진 수익률의 해, 올해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저희 괜찮은 수익률로 보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요.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채권 시장,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인상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파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롱숏 전략, 이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활용하는 투자 전략을 실전에서 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대여버게인 200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여버게인 2005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금융투자 김기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시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간밤에 약간 눌렸어도. 그래서 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전에 간단하게 유가에 관련해서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는데 그때 일단 차트가 정배열로 되어 있고 모습은 50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당시 설명드리고 나서 유가가 58.87센트까지 밀렸다가 52.61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했던 그런 시황 변화됐던 뉴스가 하나 있었던 거는 사우디에 있는 에너지 장관이 5년 평균 수준으로 원유 재고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수급 요인을 타이트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당 불안해지니까 시황이 약간 조금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인도의 경우도 원유 수입을 많이 해요. 근데 하루에 460만 배럴이라는 그렇게 했던 사상 최고치 물량을 했던 걸 보면 이런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구나. 그래서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상방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뉴스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제가 다음 주 파생 시간 할 때 목요일쯤에 옵션 전략 가지고 했던 걸 다시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원자재 투자할 때 유가의 추이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원자재 투자할 때도 중요한 이슈거든요. 저희가 시시각각 변화 설명해 드리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리를 좀 옮겨서 본격적인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금리 인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 투자 전략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시장의 재료라고 해서 왜 그런지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네, 일단 10월 19일 날 저희가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슈가 됐던 문제가 중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니지만 금통위 회의할 때 소수 의견으로 연내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쵸? 보통 소수 의견 얘기할 때는 누가 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당시는 특이하게 첫 사례인데 한은에서 지명한 금통위원이 그런 의견을 발견했으니까 한은의 의지가 상당히 긴축적으로 가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패닉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제가 보시면서 어떤 그런 나중에 설명드릴 거는 주식시장에서 그 당시에 주가가 그날 금통위 발표할 때는 좀 올랐다가 정강 후약으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해서 생기는 인지 부조화 현상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고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호재이거나 악재일 수 있다.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는 그날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정강 후약이 되는 것은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차후에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금리 인상, 채권 시장에서는 악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그루가 한 얘기도 있다고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뭐 얼마 전에 달걀 파동이 있어서 달걀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한번 그 앙드레 코스탈리니의 달걀 모델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한국 증시의 어떤 국면이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예. 이 저자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의 저서가 있는데 이게 증권가에게는 상당히 스테디셀러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서 투자 구루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 같은 거 한번 얻어보시면 좋겠고 2016년 6월 9일에 저희가 기준금리가 인하됐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1.25 상태로 인하하고 나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달걀 국면에서 만약에 보신다면 D, 금리 저점이죠.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사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D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2루 가기 국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을 지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따라서 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D에서 2루 가는 국면은 2005년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 대업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딱 먹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2005년도에 어땠냐면 금리가 3.5%를 저점으로 유지하다가 2007년 때까지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까지 올릴 때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890에서 자그만치 2085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가 올라간 장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 경기가 진짜 과열되고 있구나, 아니면 호재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지금 증시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 약간 이렇게 상승폭이 2,500에서 막혀가지고 좀 그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런 그 올라가는 시장이 다시 또 상승으로 턴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가 F에서 A로 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심각한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1,400조 원이나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시장이 그게 점점 악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금통위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되게 되면 A 국면, 금리 정점이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이 이론에 의하면 금리가 정점이 오른 순간이 증시에 올라가는 거에 한계점이다라는 거거든요. 나름 일리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저런 국면이 나왔을 때 그때 달걀 떠올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제가 뭐 제시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한번 배우셔가지고 실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금리 인상 이슈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과 내용이 좀 비슷하다. 그렇죠. 대업 어게인 2,005 이게 좀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파생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장까지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멘텀 잘 챙기시면서 전략, 실전 투자 노하우 배워보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어떤 수익 내는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02-3772-0387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파생상품 알고 보면 실전 투자가 쉬워진다라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여러 가지 영향력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 악재로 이렇게 기억이 된다라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롱숏 전략이라는 게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해드렸는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채권 선물 롱숏 전략을 처음으로 제가 롱숏 전략을 설명하면서 제시해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게 금통이 지나고 나서의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게 나니까 각종 언론에서 금리가 급등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1,400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가계부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담보 대출 같은 것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거다. 그래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주들이 좀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보험주 같은 것도 되게 강했었고 이런 게 시장에서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리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채권 시장의 악재라는 건 당연한데 일반적인 헤지 펀드가 어떤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헤지 펀드 전략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소로스처럼 투기적인 전략을 쓰는 펀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걸 해요. 근데 보통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건 컴퓨터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뭐 증시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가격 변동성이 뭐 이렇게 많이 생기면 그런 수익 창출의 기회로 포착을 해서 그다음에 뭐 하는 전략이어서 보통은 다 이런 투기적인 펀드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데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대표적으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전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 뽑아오셨습니까? 네, 저기 채권 선물 시장에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어떤 실행되는 게 실제로 이번에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3년물 국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년물 국채 선물 차트가 10월 19일 날 저기 거대 음봉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럼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때문에 그게 나왔고 한 번 더 충격이 와서 한 번 더 음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악재가 발언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칠 거를 예상을 하고 만약에 금리 시사 그런 발언을 가지고 뉴스로 이벤트 이건 악재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배우셨겠지만 3년물 국채 선물 가격이 뭐 어떻게 증거금이 뭐 97만 원 빼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계좌면 약 50계약 정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저걸 예상을 해서 50계약을 다 했다면 자그만치 50bp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50틱이면 5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5천만 원 가지고 2,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한 번에 아주 투기적으로 해서 풀베팅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낯설어서 좀 모르시지만 어떤 게 악재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베팅을 해가지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전략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시간에서도 강조드렸습니다. 선물 시장을 투자하실 때는요,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하락인 재료나 시장 속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지난번에 차장님께서 롱숏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보고 과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또 얻으셨나요, 이번에는요? 네. 추석 때 맞춰서 뭐 금리가 많이 속등을 해서 저는 예상하기로 연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포지션을 구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수익이 난 포지션이 있다가 다음 어떤 그런 금리 흐름을 보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반등 나온 걸 보고 정리를 했으면 좀 좋았는데 이번에 금통위에서 어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 전략이 약간 수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물 롱숏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성을 했을 때가 그 122.5에서 매수를 했다가 122.09로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이 났고 실질적으로 3년물 국채 선물 매도는 108.57에서 108.09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떨어졌으니까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48만 원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매수한 거는 46틱이 하락했으니까 46만 원 손실이 났겠죠. 그럼 뭐 전체적으로 합치면 뭐 한 2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보여드렸을 당시랑 비교해보면 수익이 많이 준 거가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판단이 틀렸지만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높은 선물에서 롱하고 숏하고 섞어가지고 내가 판단이 틀렸어도 손실이 많이 안 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익이 준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10월 25일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금리가 한번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손실이 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뭐 매수한 부분에서 추가로 더 하락하는 바람에 97만 원이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매도한 거에서는 추가로
금리가 더 떨어져서 60만 원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37만 원이 그대로 내비뒀으면 손실인데 이 정도는 뭐 국채 선물 세트 하나 구성하는데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제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실전 전략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볼린저 밴드라는 걸 많이 그 보조지표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런 볼린저 밴드라는 게 보통 하단을 터치하면 뭐 다시 상단까지 간다. 아니면 상단을 터치하면 다시 중간 밴드까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뭐 이런 반등이나 기술적 저항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저도 예상을 하기로 저렇게 계속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서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일단 전략을 수정을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선물을 그냥 매도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고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 해국에서 평균 단가가 낮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은 줄었지만 합으로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런 보조 지표를 사용하실 때 볼린저밴드 할 때 제가 유용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지수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전략을 쓰실 때 타임컷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컷이라는 말은 좀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로스컷이란 말은 손절매란 말로 주시장에서 워낙 많이 쓰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타임컷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자 의도대로 만약에 안 움직이면 2, 3일 안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청산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스윙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일에서 5일 정도 본인 예측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에 포지션 바로 청산해서 그런 걸 일종의 기회비용에 대한 손절매라고 할까요? 실제로 손실을 안 받더라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살펴보는 걸 더 좋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임컷 있고 또 이제 2, 3일 간격으로 이 포지션을 막 바꾸는 그런 네, 전략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 뭐 얘기 좀 들어볼까요? 시간상으로 뭐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2, 3일 안에 뭐 가격을 막 바꾸시는 분들 스윙 트레이더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스윙 트레이더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타임 로스컷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타임컷인데 내가 예상하고 들어간 게 생각대로 안 움직였을 때 과감하게 청산하고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롱숏 전략 만들어놨던 게 실질적으로는 금통이 그런 인상 발언 때문에 실질적으로 틀렸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추가로 해서 그 포지션 그대로 해서 그냥 매도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 해당되니까 가장 그게 최성의 전략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때 상품 소개하시면서 제가 리버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리버스라는 건 뭐냐면 제가 10년물 국채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고 3년물 국채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정반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0년물 국채 선물을 매도하고 3년물 국채 선물을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더 늘어났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진짜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슈가 맞긴 맞으니까 그냥 매도 포지션을 3년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10년물을 가지고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년물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 난 과감하게 리버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보수적으로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 기존 포지션은 뷰가 맞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틀린 거는 수정해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지션 구성 시 주의할 점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유의할까요? 포지션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전략을 이번에 나온 걸로 마시면 이 금리가 일단 바닥이니까 10년물 같은 게 국채 선물이 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매수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주식할 때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바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매도는 바로 당일날 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체계 안 시키면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커져서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공격적인 헤지 펀드들이 추구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전략 등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수익 나는 추가적인 전략들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요 경제 뉴스를 통해서